자, 지간수행. 지는 이제 선정이고 관은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여기는 5방편이지만 지간을 합쳐서 5방편이지만 원래 육바라밀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지간 수행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에 짤막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지와 관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지란 모든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거치는 것이니 사마타 관을 수순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락하는 사마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관을 지관이라고 그러고요. 이파사나는 볼관이라는 뜻에서 이파사나는 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이란 인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니 이파사나 관을 수순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사마타의 특징은 마음의 흐름을 거치게 하는 것.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거치게 한다. 거칠 지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이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이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 분별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이게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사마타관, 이파사나관. 그래 이렇게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뜻으로 차츰차츰 닦아 익혀서 여의지 않는다면 지와 관이 함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함께 드러나는 것은 이제 서로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지관 쌍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 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볼관하는 거 있잖아요. 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본다 하는 게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이때 볼관 보통 마음으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본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육안으로는 이제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이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어요. 마음 자체 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 능경에 보면 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안난 존재 보면 무엇이 보느냐? 눈이 봅니다. 그러냐? 그러면 죽은 시신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꿔서 마음이 봅니다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다음 이런 대화도 있죠. 장님은 보겠느냐?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장님도 본다. 깜깜함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는데 이제 눈을 매개로 해서 사물을 보니까 착각해서 눈이 본다 하지만 마음이 보는 것이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수식관을 할 때 눈을 감고 호흡을 이제 쭉 주시하면 어느 순간 보면은 코 주위가 보이고 또 이제 얼굴이 전체가 보이고 좀 더 지나면 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면 그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도 본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화두를 참고할 때는 눈을 반쯤 뜨고 반쯤 감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화두를 참고할 때는 눈을 감지 말아라 그러고 수식관이라든지 몸을 관찰을 감각 관찰한다든지 왜 눈을 감아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화두락 하는 거는 관찰 대상이 물질적인 관찰 대상이 아니에요. 화두는 아무리 눈으로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화두를 포착도 못해요. 오로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생각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감아버리면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냥 귀신굴에 들어가 앉은 것처럼 혼침이 오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안 되는 거예요.
관절 대상이 몸과 마음에서 그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이라든지 몸의 지수화풍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관절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관절 대상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되지만 화두 같은 거는 관절 대상이라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눈을 감으면 곤란한 거다 이게. 화두가 주객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거 관찰하겠어요. 곤란한 거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어떨 때는 눈을 뜨는가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옛날에는 눈을 감거나 뜨나 관계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 송나라 때 하두창구법이 등장하면서 하두창구할 때는 눈 감지 말아라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본다 하는 게 마음이 보는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만이 되는데 눈을 감고도 볼 수 있으면은 보이는 게 있으면 그는 이제 마음이 보는 게 이제 개발돼 있어요. 혹시 화두를 들 때 생각에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느낌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면은 이분은 벌써 심안이 열려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관이란 말을 관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얼마나 훈련하느냐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본다 하는 게 그런 거. 근데 이제 보통 깨달음을 얘기할 때 보는 거 관련시켜서 많이 얘기합니다. 관법, 관심할 때 볼 관자 쓰죠. 그건 간화할 때 볼 간자 씁니다. 간도 보는 거예요. 그냥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 할 때 보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보는 데서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성품을 본다 할 때 볼견자, 육안을 볼 때 우리 볼견자를 쓰는데 성품을 보는 거의 볼견자하고 볼관자의 차이점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순종에서 왜 관성이란 말을 안 쓰고 견성이란 말을 왜 쓸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성품을 본다 마치 육안으로 사물을 보듯이 성품을 볼 수 있다면 대단한 경지요. 성품은 말이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견자는 볼견자 육안으로 보는 건데 육체적인 눈으로 성품을 볼 수 있을 정도면은 볼관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볼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성품은 말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다 얘기지. 근데 표현을 갖다가 볼견자 쓰는 거는 그런 데서 관보다 견이 더 깊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 학택선사도 신의 학태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통 이 북방에서 이 이제 수행하면은 마음을 대상에 이렇게 주시해 가지고 응결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서는 응결시키는데 표현하는 게 볼관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볼관은 볼견자보다 훨씬 수준 낮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간심일품 재행 총습이라고 했을 때 달마스님이 하신 말이죠. 이 관심의 관 할 때 이 관자는 단지 대상을 응결시키는 관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곤란하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허운선사는 뭔가 하면 간화라든지 관심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관이나 볼간이나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잘못 이해하면은 높고 낮음을 가려가지고 무조건 관하는 건 낮고 하도들은 간하는 거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협되죠. 그런데 이제 대상에 내 마음을 응결시키는 관은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보통 남방에서 쓰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건 대성이 이빠사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대상이 마음을 묶어둬서 마음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얘기하자면. 생각의 흐름을 거치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그 이빠사나에서 말하는 분별이라든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사마타 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차자안에 대해서 그냥 이래 보면은 모양과 색깔을 보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다든지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이 불교에서 말한 지혜라 하는 건 실체나 자아가 없음을 보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세속의 지혜와 다르죠. 그렇지만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자아라든지 실체가 없음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관찰하는가 하면 인과 연을 가지고 관찰해야 돼요. 이 관찰한다 하는 게 분별한다 하는 거지 지혜를 뭘 근거로 해서 분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이 분별하는 거는 말이죠. 잘못하면 이게 망상이 되고 잘하면 지혜가 됩니다. 이 분석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분별은 하나는 망상이 돼. 그래 보통 성가에서는 분별하지 마라. 분별 망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지혜도 사실은 지혜 할 때 해거든요. 이 해 속에 우리 반야합니다. 해를 갖다가 빤야라 그러죠. 빤야라는데 발음을 이제 하면 그냥 반야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안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락하는 걸 분석이라는 분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잘못해가지고 이 반야를 분별 망상으로 착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망상이 되는 거는 비교죠.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 인이라든지 연을 통해서 원인과 조건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지 않으면은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으로 분별하는 건 아닌 건 다 망상이에요. 그때는 어떤가 하면 아름답고 추함을 따지거나 높고 낮음을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런 거는 분별 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과 조건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 지혜라 하는 거는 원인과 조건을 잘 살펴보는 걸 갖다가 지혜라 그럽니다. 이거는 인에 갖는 직접 원인이고 연이라 하는 거는 간접 원인이에요. 그래 이 원인을 잘 살펴서 아는 걸 우리가 반야 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때 비교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비교도 하고 분석하면서 원인과 조건을 잘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상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걸 갖다가 찻잔을 갖다가 야, 내가 어느 집에서 이 찻잔을 샀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네. 이건 분별 망상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건데 이게 재질도 좋구만. 얼마 줬어? 이런 묻는 거예요. 가격도 싸네. 이런 식으로 하면 분별을 하는 거. 뭐 이런 식 분별은 좋고 나쁨 따지고 가격 따지고 이러는 거. 이건 분별 망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별 망상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야 똑같은 건데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이 찻잔을 갖다가 한 300만 원 하더래. 근데 어느 백화점에는 250만 원 하대. 이러면 그래서 좀 산 데 가서 250만 원 주고 찻잔을 구입했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찻잔을 다 감성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아니 이 아들 내미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만 탁 깨뜨려버렸다 이게. 화가 나는 이놈의 자식 이게 얼마짜린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 분석회가 높고 낮음을 따져서 이런 망상에서 오는 그 결과는 괴로울 곧자고 올 수가 있어요. 같은 분별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찻잔은 250만 원짜리 찻잔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완 하나에 수천억을 호가하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2도 다완인데 우리나라 막사발이에요. 일본에 가면은 감상하는데 그걸 박물관에 가가지고 소장된 거 끄집어내가 요 감상하는데 돈을 얼마 줘야 되는가 하면 300만 원 정도 줘야 된대. 세상에. 근데 이리 들고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땅에다 손을 딱 붙여가지고 이래 싹 이래 감상해. 진짜. 그런 정도 비상. 그런데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제자가 청소하다가 찻잔을 깨뜨리는 거. 스승이 좋아하는 찻잔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얘기 했죠? 재미없다. 그래도 근데 해야지 뭐. 스승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찻잔을 딱 뒤로 깨진 찻잔을 탁 숨기고 샤브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스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몸은 지수화풍 4대로 결합되어 있고 정신작용에는 수상행식이란 정신작용이 있는데 이 정신작용 4개와 물질 요소 4개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결합된 걸 보통 오온이라는 색이라고 거 지수화풍 하나를 합치면 수상행식 오온이다. 오온이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인연 화합을 된 게 인간이라는데 화합됐기는 그 하나 자아가 없는 것이다. 인연이 다 하면 다 물질 요소는 흙, 물, 불, 바람 뭐 전부 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게 전부 다 몸은 그래 흩어져 사라져 가는 거고 수상행식도 다 이게 사라져 없어버린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계도 그런 식으로 인연화합이 돼 있다가 모양을 이루다가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하고 다 설명해 준다 이게. 그런데 제자가 찻잔을 탁 끄집어내 샤브님 찻잔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래버렸다 이게. 자 여기서 스승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은 분석적인 방법.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고 흙의 요소는 피부, 뼈, 내장으로 이루어지고 뭐 물의 요소는 체액이고 침이라든지 오줌 같은 거, 피 같은 거고 불의 요소는 체온을 차고 따뜻한 거고 바람의 요소는 말하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다. 하나 분석해요. 이런 것에 결합되고 몸을 이루고 그게 또 그에 결합된 수상인식 또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인과 원인과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분석해서 내놨을 때 결론이 뭔가 하면 찻잔이 죽었습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화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이죠. 이 찻잔은 깨질 성질이 있다. 지수화풍 4대라든지 이것이 결합돼가 흙이 이 찻잔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내미 없고만 탁 깨뜨려도 화가 안 나는 거라. 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자아라는 실체가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250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깨뜨렸을 때 이놈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어디 구할 수도 없는데 이러면 화를 내고 마음이 막 아파오는 경우 하고 자아라는 실체가 없고 인연 합의에서 깨질 성질이 있다고 잘 아는 어머니 같으면 이거 깨뜨려도 얘 니 어디 안 다쳤니? 이렇게 반문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죠. 찌질이 아픈 가슴 아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과 조건에서 분석한 거는 괴로울 고자가 없는데 단지 비교한 것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은 아름다운 추함을 따지는 그런 비교 분석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거가 따르는 거는 망상이고 그거 따르지 않으면 지혜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다 싸잡아 분별 망상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공안에는 그러면 분석이 없을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별에는 분석이 없으면은 공안은 좀 곤란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미산 있다 이게요. 자, 말 한마디 수미산 이랬으면 여기에 좀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수미산을 했을까? 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그게 수미산 같이 허물이 크다는 거구나. 벌써 분별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버려야 되겠네. 요까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치를 궁구해 들어가는 거죠. 이치를 궁구해 들어가는 게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까지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더 이상은 이제 말과 생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이 이룰 수 없는 데까지는 분별하고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 분석해 버리면 안 되죠.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기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그럼 공안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긴다. 조교이기 때문에 불교든 조교든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선이라 하는 건 뭐냐?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서산 스님이 그렇게 성각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면은 공안에서 화두를 이제 참고하게 된다. 화두는 뭔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화두 참고는. 그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은 인연 원인과 조건을 분석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적어도 어디까지냐 하면은 문사수 중에서 문과 사에 속합니다. 문소승이 받냐? 사소승이 받냐? 사유까지. 사유한다 하는 것은 겨냥한다는 성질이 있는 거죠. 분석해서까지. 목적자가 이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체득한다 이러면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그거는 수에, 문사 수할 때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별한다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하는 게 이빠사나 관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까지 사자바가 분별 망상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